래퍼 노엘 씨, 장용준 씨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어요. 아버지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같이 이슈가 계속 됐었는데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하나의 어떤 입법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너 이렇게 어렵게 말해. 되게 딱딱한 친구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 잘 타는 법입니다. 저는 모토래프 신승엽이고요. 안녕하세요. 현대차를 타는 변호사 송종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의 차만 타는 변호사 원앤파트너스 변호사 양정근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 윤창호법 위헌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윤창호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좀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보면 좀 다르죠. 일단은 윤창호법 관련해가지고 주로 얘기가 되는 게 특가법하고 도로교통법 두 가지가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돌아가셨을 때 원래 처벌하는 수위가 있었다면 그 수위를 대폭 올려놓고 면허 결격 기간이라든지 가중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폭 강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헌 판결이 난 쟁점을 좀 보면 도로교통법에서 2회란 부분이 좀 쟁점이 된 거죠. 예, 그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2회라는 횟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전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이 2년 이상이라는 제한이 저는 중요하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책임의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제일 핵심적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상해죄가 중상해죄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되게 딱딱한 친구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너 이렇게 어렵게 말해.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려고 그랬냐면 중상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정말 중하게 상해를 입힌 거거든요. 고의로. 네네네. 근데 그것도 1년 이상이에요. 그런 거 예를 하려고. 음주운전 적발이 2회 이상 된 경우에 최소한 2년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는 건데 사실은 중상해라고 하면은 사람의 신체를 뭐 불구로 만들거나 하는 그런 심각하게 상해를 준 건데 중상해가 상하는 10년 이하긴 합니다만은 1년 이상입니다. 특수상해, 칼 들고 찔렀다. 이것도 1년 이상에서 시작되거든요. 물론 그만큼 음주운전이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 자체는 사회적인 공감대 자체는 형성이 돼 있기는 하나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을 따져서 정해진 2년 이상인가? 이게 하나가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굉장히 옛날에 미미한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벌점을 받았다가 장기간 그런 게 없다가 또 음주운전만 했다는 이유로 2년 이상? 이거를 처벌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2년 이상?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까 처벌 기준이 0.03에 걸려서 벌점을 먹었고 또 한 10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또 10년 만에 어쩌다가 뭐 잘못을 했지만 네. 뭐 0.03이 나왔는데 혹은 뭐 한 달 사이에 음주로 면허 취소를 당하고 또다시 적발된 경우. 예,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입법 기술적으로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 태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책임의 정도, 뭐 법적으로는 비난 가능성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게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책임 원칙에 반한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도 뭐 동의하는 게 음주도 다 죄질이 달라요. 음주가 정말 고의적으로 술을 엄청 먹고 일부러 뭐 가서 뭐 음주 한잔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 뭐 낮술을 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차를 빼달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잠깐 차를 뭐 움직이다가 그렇게 해서 뭐 사고가 난다든지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게 구체적이신 뭐 경험하셨어요? 경험한 건 아니고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사실 어디에 차에 잠깐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내가 음주한 사실에 대해서 뭐 협박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냥 음주운전은 나쁜 것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뭐 그 안에서도 정말 죄질의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양정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려웠지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판결문을 좀 보다 보니까 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이 무감각이 생기게 되어서 범죄 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공감대를 가지지 못하다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헌재 판결을 보고서 제가 느꼈던 거는 첫 번째로는 이게 참 저도 어떻게 들릴까 좀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국민참여재판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로서 국민참여재판 하지 마시라고 대부분 그렇게 권유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 국민분들이 보실 때 법조인들보다 더 나쁘게 봐요.
굉장히 철저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조금 의심스러우면 제가 범인이겠지, 제가 잘못했겠지, 그리고 조금 뭐 잘못하면 처벌의 수위도 굉장히 세게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그런 흐름에 대한 의식이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결국 법이라는 게 책임에 맞는 정확한 처벌을 할 때 진정한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올바르게 되는 것인데 경중을 잘 따지지 않고 잘못만 있으면 무조건 중하게 처벌해라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전체적인 법의 그 체계가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의 폭력처럼 남용될 우려가 있는 거죠. 송 변호사님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 같은 경우는 그 죄를 무조건 엄청나게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과연 능사냐, 다른 범죄들도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 또 강하게 처벌해야 되고, 그렇게 됐다가는 모든 죄들이 다 강하게 처벌받아서 중한 처벌에 대한 무감각과 면역성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냉정하게 그 사람이 저지른 행동에 부합하는 그런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벌이 아니라 현재 판결에서 선제적으로 이 교정수단이 필요하다라는 조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뭐 최근 20대 대선에서 음주운전 치유센터 설립부터 이제 음주 측정, 시동 금지, 방지 장치 등까지 나왔지만 선거가 끝나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쏙 들어왔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들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없다는 것이 문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헌재 판결문에서 제가 읽으면서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인데 솔직히 제가 느낄 때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뭐였냐면 윤창호법 이걸로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바로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헌재에서 판시를 했는데 그 맥락을 보면 음주운전하는 애들이 무슨 처벌 수위 생각하면서 음주운전하냐? 습관이라서 걔네 못 고쳐. 처벌한다고 해도 또 음주운전해. 이런 그 생각이 깔려있는 그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들이. 그게 나쁜 행동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쟤네는 처벌 더 세게 해도 또 술 먹고 또 운전하는 애들이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애초에 그 음주운전 습관 자체를 고치게 해야 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로 저는 읽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선제적인 교정수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또다시 죄형법정주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형벌이라는 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뭐 울티마 라티오 뭐 이래가지고 그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는 게 그 죄형법정주의에서 또 기본적인 이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다 형벌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애초에 국가에서 그런 것들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뭐 좀 치료의 관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입법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 예산 확보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치유센터도 좋고 뭐 늘리는 거 다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나라에 그런 돈이 있느냐, 지금 나라의 국간이 비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치유센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유혹은 있을 수 있겠죠. 형벌을 더 올린다, 국민들의 그런 법감정,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형벌을 올리는 수단이 가장 빠르죠. 그렇지만 현재 이 판결이 저는 나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정근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음주운전도 저도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건 동의하거든요. 이런 습관의 뭐 개선이라든지 시동 방지 장치 이런 것도 있으면 뭐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라고 하는데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돈. 측정 및 시동 방지 장치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제도화를 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동차 회사에서도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하면 또 이거를 음주운전 근데- 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니, 또 근데 요령을 바꾸겠죠. 이게 이런 사실 시동 방지 장치, 음주 측정 장치는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시겠지만 안전벨트 다 매야 되잖아요. 네. 시중에 안전벨트 그 버클만 있는. 네, 버클만 있어서 그걸 꽂으면 경보음이 안 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설치된들 사실 근본적인 치료가 되느냐, 이런 측정 장치가 정말 그 전자적으로 연결돼서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허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다 무조건 잡아넣자 이제 이것도 네, 그건 맞진 아니죠. 않는 네, 거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두 분이 의견을 주신 대로 먼저 부족한 뭐 치유센터 등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이러한 선제적인 교육, 선도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기간, 농도에 따른, 이전의 행위에 따른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한다면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일단은 국회는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 의지만 있으면 뭐 똑같은 내용을 또 통과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힘도 있고, 다만 똑같은 내용으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의식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겠죠. 한번 그래도 다시 또 위헌이 되면 안 되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 자체가 이런 아예 취지 자체를 뭐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목적은 정당한 거니까. 다만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비례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수정되면 언제든지 다시 입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역으로 제가 해석한 거
거지만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대한 부분만 잘 맞춰주면 다른 형벌들이랑 이제 정도도 잘 맞춰주고 그다음에 각 행동마다 구체화해주고 입법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만 갖춰주면 오히려 통과시켜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만 되면 위헌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오히려 그 헌재 판결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완이 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술적인 문제인 거죠.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것들을 고치면 입법에서 통과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분들께 의견을 좀 개진을 하시는 걸 좋을 것 같고, 이제 위헌 판결과 별개로 윤창호법 적용으로 가중처벌을 이미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법원에 재심 청구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억울하니까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헌이라는 거는 그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의 근거에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잡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이 윤창호법 위헌 기사에서 제가 뭐 연관 검색어나 기사 댓글 들을 쭉 보면 이 래퍼 노엘 씨, 장용준 씨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어요. 아버지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같이 이슈가 계속 됐었는데 지금 현재 장용준 씨가 2심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장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그리고 경찰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1년형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2심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검찰에서는 3년을 구형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좀 형량이 좀 가벼워질까요? 일단은 제 생각인데 가벼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창호법이 뭐 가정처벌하는 법이긴 한데 이분이 좀 이제 어기신 법들도 많고 그게 있든 없든 간에 뭐 형량은 비슷할 것 같아요. 판사님께서는 비슷한 결과를 내리시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사안의 성격상 형량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하나의 행위를 보는 거거든요. 이 형량을 본다라는 거는. 그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하나의 어떤 입법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그런 취지 자체에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다 판단하고 했을 때 이 윤창호법 위헌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 대만인 유학생이 죽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재판이 총 5번이나 치러졌어요. 대법원만 2번을 갔는데 최종 징역 8년이라는 기존 선고 형량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8년형은 특히 첫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양형을 할 때 기존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해서 판단했다라고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은 뭐 판단하셨을 거고요. 양정근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뭐 행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행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판사님들의 양심에 따라서 그 재량 범위 안에서 본인들이 설정하신 거기 때문에 특정 법률이 뭐 위헌이 됐다고 해서 법 자체가 공백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대체할 수 있는 법에도 판사님들 생각하셨던 그 행위에 대한 합당할 수 있는 판결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고려됐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윤창호법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약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럼에도 재판부에서 양형을 할 때 기존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해서 충분히 판단할 것이다 라는 의견 중에 두 분 다 후자에 가까우신 거죠.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이거는 원래 당연히 고려해요. 동종전과는 당연히 그 양형 사유에서 고려를 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원래 고려를 하는 것이고 윤창호법이 위헌이 됐다라는 거의 의미는 저는 하한이 최소 2년 이상에서 시작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제일 결정적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법원에서는 윤창호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런 법이 있든 없든 간에 법에 공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들로도 판사님께서 양심에 맞는 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몇 가지 주제를 갖고 다뤄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챕터라서 미숙한 건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지금까지는 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